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의 대영웅. 헤라클레스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제우스와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어겨 헤라가 헤라클레스에게 내린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라는 이 벌을 통과하면 헤라클레스에게 불멸자의 자격을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통 12과업, 12시련이라고 불렀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12가지 중에서 6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최강의 영웅이라 불린 헤라클레스의 모험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신인 제우스와 인간 알크메네에게서 태어난 반인 반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이라도 신의 힘을 가지고 있던 헤라클레스는 여러 전쟁에서 활약하고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여기서 제우스와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미케네의 왕이었던 에오리스테우스를 섬겨라. 헤라클레스는 잠깐 동안 에오리스테우스를 섬기지만 헤라클레스가 봤을 때 에오리스테우스는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한 에오리스테우스를 섬기겠다는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긴 헤라클레스에게 화가 난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술에 취해 약해져 있을 때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미친 헤라클레스는 자기의 부인과 자식들을 야수와 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웅 헤라클레스는 이 야수와 적을 전부 죽여버리죠. 헤라가 준 관계에 미쳐버린 헤라클레스는 다른 친족들도 죽이려 했지만 다행히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헤라클레스는 가족을 죽인 죄책감에 자살하려 했지만 친족 테세우스의 만류에 자신의 죄를 정화하는 정화의식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헤라클레스는 델포이의 신전으로 가서 신탁을 받습니다. 12년간 에오리스테우스를 섬기면서 12개의 과업을 읽어내라. 헤라클레스는 이를 아폴론 신이 준 신탁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이는 헤라가 준 시련이었습니다.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남편 제우스와 인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를 상당히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헤라클레스는 에오리스테우스가 주는 시련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련, 네메아의 사자를 퇴치해라. 네메아의 사자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괴물로 크레토스 산의 네메아 골짜기에 출몰하는 사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거인 티폰과 에키드나의 자식으로 죽지 않는 불사의 사자였습니다. 티폰에게 태어난 형제로는 히드라 케로베로스가 있습니다. 네메아의 사자에게는 화살과 칼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몽둥이로 사자를 패기로 결정합니다. 의외로 타격에 약했던 사자는 헤라클레스의 몽둥이 맛을 보고 놀라 동굴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사자를 따라간 헤라클레스는 동굴에서 엄청난 힘으로 메네아의 사자의 목을 졸라 죽여버립니다. 헤라클레스는 3일간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메네아의 사자는 헤라클레스의 손가락 하나를 물어뜯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헤라클레스 하면 사자의 가죽을 쓰고 있는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사자의 갈퀴가 이 메네아의 사자의 갈퀴입니다. 참고로 이 가죽은 메네아의 사자의 가죽이 아니라 시테론의 사자의 가죽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우스는 이러한 헤라클레스의 업적을 빛내고자 메네아의 사자를 사자 자리로 만들었다고 하죠. 두 번째 시련, 레르나의 독사, 히드라를 퇴치해라. 히드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물뱀입니다. 9개의 목을 가진 물뱀. 여기서 8개의 목은 죽일 수 있었으나 가운데에 있는 단 하나의 목은 불살라서 죽일 수가 없는 뱀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의 목을 제외하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만 히드라는 신조차 두려워하는 맹독을 가진 뱀이었기에 나머지 8개의 목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설령 죽이더라도 이 죽은 목에서 새로운 목이 2개나 자라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몽둥이로 뱀의 목을 계속해서 부셔나갔습니다. 이때 거대한 개가 등장하여 히드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헤라클레스는 이 거대한 개도 뭉개버립니다. 이 개는 히드라의 친구인 카르키노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키노스가 개자리의 주인공이죠. 개자리를 살펴보면 다리가 한 개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헤라클레스에게 뭉개지면서 다리를 하나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헤라클레스는 계속해서 히드라의 머리를 뭉개버리지만 히드라의 머리는 계속해서 다시 자라났고 결국 머리가 1000개까지 되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조카인 이올라오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헤라클레스가 머리를 뭉개버리면 이올라오스가 그 머리를 불로 찢어서 다시 머리가 태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헤라클레스는 이 1000개의 머리를 다 뭉개버립니다. 하지만 불사의 목은 어떻게 해도 죽일 수가 없었기에 마지막 머리는 잘라내서 땅속에 묻은 후 거대한 바위로 깔아 뭉개 다시는 나올 수 없게 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이라는 강화 재료를 얻습니다. 이 독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화살에 묻혀서 독화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이렇게 갇힌 히드라를 뱀자리 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 시련, 캐리네이아의 암사슴을 생포해라. 헤라클레스에게 괴물 퇴치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에오리스테우스는 퇴치가 아닌 새로운 시련을 내립니다. 바로 성스러운 동물인 캐리네이아의 암사슴을 상처 없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캐리네이아의 암사슴은 평소보다 크고 화살보다 빠르며 청동 발굽과 황금색 뿔을 가진 사슴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상징이기도 했죠. 헤라클레스는 이 암사슴을 상처 없이 생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화살보다 빠른 이 암사슴을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이 사슴은 헤라클레스를 피해 다녔죠. 이렇게 1년 동안 헤라클레스를 피해 다니던 사슴이 아르테미시온 산에서 라돈강으로 내려가 쉬고 있을 때 헤라클레스는 사슴에게 피가 나지 않도록 뒷다리 뼈와 근육 사이에 독이 묻지 않는 화살을 쏘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후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이 사슴을 생포하고 잡아가는 도중 여신 아르테미스와 아폴론과 만나게 되죠. 아르테미스는 자신을 상징하는 동물을 잡은 헤라클레스를 꾸짖습니다. 이에 헤라클레스는 공손하게 사과 후 이것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과업이며 이 과업은 에오리스테우스 왕이 내린 일이기에 이것의 책임은 에오리스테우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오리스테우스에게 사슴을 확인시키고 상처 없이 바로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르테미스는 사슴이 상처 없이 무사히 풀려난다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만 만약 사슴이 조금이라도 다친다면 헤라클레스의 목숨을 거두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이후 헤라클레스는 무사히 에오리스테우스에게 암사슴을 보여준 후 암사슴을 풀어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사슴에게 상처 하나 없는 것을 본 아르테미스도 헤라클레스를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시련에는 헤라의 커다란 함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헤라클레스가 캐리네이아의 암사슴을 조금이라도 상처 입혔다면 아르테미스가 헤라클레스를 버렸을 것이니까요. 네 번째 시련,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생포해라. 헤라클레스의 다음 시련은 거대한 멧돼지를 잡는 것이었죠. 이 멧돼지는 여신 아르테미스가 지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괴물 멧돼지는 자주 산에서 내려와 밭을 파헤치고 황폐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빨라서 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멧돼지는 다른 세 가지 시련과 다르게 헤라클레스에게는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멧돼지를 추격하여 멧돼지를 눈이 내리는 곳에 몰았고 이 눈에 지친 멧돼지를 생포하였습니다. 이렇게 헤라클레스가 멧돼지를 잡자 켄타로우스 족에게 환영받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켄타로우스 족에게 술도 대접받았습니다. 이런 만찬 속에서 켄타로우스들은 취해서 헤라클레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물론 술에 취한 헤라클레스도 이런 시비에 맞대응했죠.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을 자기에게 시비를 건 켄타로우스들에게 날렸고 이 화살은 다른 켄타로우스인 현자 케이론이 맞게 됩니다. 현자 케이론은 죽지 않는 불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죽지도 못하고 평생 괴로워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신들이 히드라의 독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이것이죠. 불사이기에 죽지도 못하고 끊임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에 케이론은 자신의 불사의 힘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때 케이론의 불사의 힘을 프로메테우스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케이론의 죽음에 제우스는 크게 슬퍼하여 케이론을 사수자리로 만듭니다. 현자 케이론은 헤라클레스의 스승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자신의 스승까지 죽인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련,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청소해라. 아우게이아스 외양간은 3000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는 외양간이었고 30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외양간이었습니다. 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마을에 역병을 돌게 하고 농사를 짓는 것에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더러운 곳을 단 하루에 청소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외양간의 양쪽 벽을 부수고 근처에 있던 알페이오스 강의 물줄기를 억지로 바꿔서 외양간의 배설물을 전부 강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때 헤라클레스가 강의 물줄기를 억지로 바꿔서 이 강은 없던 홍수가 생기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때 헤라클레스는 이 시련이 에오리스테우스의 명령임을 아우게이아스에게 숨겼고 청소가 잘 끝난다면 가축의 일부를 받기로 합니다. 아우게이아스는 하루 안에 외양간을 청소하지 못하면 헤라클레스를 종으로 삼겠다는 일종의 거래를 했죠. 이때 증인은 아우게이아스의 아들 필레우스가 되었습니다. 아우게이아스 왕은
이것이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임을 알게 되고 헤라클레스에게 가축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인이었던 필레우스는 설령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약속은 약속이니 이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우게이아스는 이러한 필레우스와 헤라클레스를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는 훗날 과업을 끝낸 헤라클레스가 아우게이아스를 죽이고 자신을 옹호해 주었던 필레우스를 왕으로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에우리스테우스는 이러한 헤라클레스의 모습에 죄를 짓고 그것을 뉘우치는 과정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아 헤라클레스의 과업에서 이것을 세지 않았습니다. 헤라 역시 헤라클레스 본인의 힘이 아닌 물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합니다. 물 없이 청소를 할 수 있나? 사실 헤라클레스가 처음 수행해야 할 가업은 10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히드라를 잡을 때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조카의 힘을 빌린 것, 이 두 가지가 인정받지 못해서 12가지 가업이 된 것이죠. 여섯 번째 시련, 스팀팔로스의 새를 퇴치해라. 스팀팔로스의 새는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바쳐진 새로 청동으로 된 부리와 발톱, 수많은 날개를 가진 식인조였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에게 내려진 여섯 번째 과업은 이 새들을 내쫓는 것이었죠. 이 새들은 아르카디아의 동쪽 숲의 늪에서 살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늪에서 수많은 새들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헤라클레스 앞에 여신 아테네가 등장하여 헤파이토스가 청동으로 만든 징을 주었습니다. 이 징으로 헤라클레스는 늪이 잘 보이는 킬렌의 산자락에서 징을 울리며 노래를 부르자 새들은 이 소리에 놀라 늪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를 지어 날아가는 새의 무리를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로 쏘아 죽입니다. 이것의 공포를 느낀 스팀팔로스의 새들은 이 늪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과업도 무사히 성공시키는 헤라클레스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전쟁에서만 활약한 이미지가 많아 외양간을 청소하는 것은 조금 의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머지 6가지의 과업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